그 다음에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진짜 궁금하면 유튜브 몇 개 찾아보면 돼요. 정말 어떤 회사 보고 막 획기적인 회사가 있어요. 우주 여행 시켜준다는 회사 있거든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비행기가 비행기를 싣고 가다가 비행기를 되게 놓아주거든요. 우리 로켓 올라가다 보면 두 개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듯이. 미 연방항공국 승인이 우주 관광 현실화를 위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항공국도 인류의 우주비행 이야기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며 개인 승객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상업용 우주 면허라고 밝혔습니다. 버진 갤럭틱 주가는 미 연방항공국 면허 획득 소식에 39%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세 차례 우주선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올해 안에 세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 정말 영상 보면 진짜 괜찮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막 정말 너무 대단한 회사 같잖아요. 근데 그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괜찮다. 내가 왜 이 회사를 몰랐을까? 이러면서. 근데 버진 갤럭틱 회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연히 돈을 못 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객을 태운 적이 없으니까.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 매출이 2018년도에는 0, 그 다음에 뭐 3,781, 뭐 단위는 모르겠어요. 하는데 매출 거의 없고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왜냐면 투자 받아서 또 테스트하고 투자받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죠. 전망은 좋은데 이게 주가가 어떻게 날뛸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꽂힌다고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는 이거는 거의 한 5년 묵혀놔야 돼. 5년 묵혀놓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이 기업이 파산이라도 하면 파산하면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안 하기 좋고 좀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런 어떤 그 시험 비행 성공하면 팍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기회 삼아 하루 만에 막 30% 뛰고 이러니까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보트는 이제 그냥 이제 그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크록스는 신발 아시죠? 크록스는 제가 그냥 다들 아시는 거라서 넣었었는데 이제 빼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크록스가 뭐 팔아봐야 얼마나 팔까 싶죠. 근데 엄청나게 팔아제낍니다. 크록스도 보면 10, 12, 138 이때도 많이 늘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21 이렇게 늘었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뭐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5에서 128로 2배, 2배 순이익 성장했고 이 2배라는 얘기는 100% 성장이에요. 영업이익률 100% 성장. 이때에서 이때도 100% 성장. 이때도 100% 성장. 100%씩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늘다가 최근에 지금 다 빠졌거든요. 지금 애플 빼고는 다 빠졌는데 그래도 크록스 올라갔을 때까지를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늘어왔죠. 지금 최근에 빠진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신호를 다 쐈기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다. 안 빠진 게 없는데 테슬라는 유지가 됐고 애플은 늘었더라고요. 희한하게. 애플은 빠져도 요만큼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QLD는 이따가 그 자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할 때 QLD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QLD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니고 ETF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TF의 하나이고 ETF 중에 제일 유명한 ETF는 QQQ라는 ETF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QQQ 2배 판돈 놓고 판돈 굴리는 2배짜리 상품이에요. QQQ가 1% 오르면 QLD는 2%, QQQ가 1% 떨어지면 QLD는 2% 떨어지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부르는 건데 QQQ와 QLD 둘 다 관계는 없지만 저는 이제 QLD를 조금 선호하는 편.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용 주식을 QLD를 합니다. QLD. 이유는 뭐냐면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돈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할 수가 있어요. 돈을 증여하면 돈을 증여한 뒤에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증여하는 건 내가 사놓은 주식을 증여하는 거죠.
근데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고 주식을 샀는데,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된대요. 이 애가 불린 거 맞냐 이거죠. 만약에 그 돈을 실제로 벌었을 때 그럼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사고 가만히 둬야 돼. 애기 거는 장기 투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가 3년을 하면 안 되죠. 얘는 그냥 20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년 장기 투자, 20년 장기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품은 ETF 상품인데, ETF라는 어떤 상품이고, ETF 상품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QQQ 또는 QLD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윤결이를 ASML 사줬는데 올라서 단타 치고 중타 쳐서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면, 세무에서 봤을 때는 뭐야, 애가 왜 5살짜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익을 이렇게 많이 냈어?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해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을 사서 내가 증여했다. 처음에 사서 그걸로 그냥 주식 사줬다. 그냥 묻어놓은 거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ETF를 해야 된다. 그 중에 선택한다면 QLD라는 게 선택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가총액은 그냥 전반적으로 100조가 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461조, 요거는 오늘자 기준입니다. 어제자제. 네이버가 56조, 카카오가 41조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큰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작죠. 100조가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ASM이라는 회사가 뭐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의 삼성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육박한 회사이고, 어도비, 우리가 포토샵 회사로 알고 있는 그 별거 아닌 회사가 300조가 되고요.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800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700조고, 구글이 1100조, 그 다음에 AMD가 한 200조, 페이스북이 1000조입니다. 1000조. 페이스북 엄청 큰 회사죠. 테슬라가 1200조. 그 다음에 이제 에보트라는 회사도 300조. 크록스는 이제 뭐 참고 삼아 알아는 두시되 빠질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후보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그 기준에서 한두 개를 충족을 못 시킨 것. 그런 회사들을 제가 후보 기업에 넣고 그냥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다가, 얘 제법 괜찮네. 5개 다 만족하네 하면, 이제 더 좀 못한 애 빠지고 괜찮은 애를 올리려고 제가 한 20개 정도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려면 우리가 야구로 따지면 야구 선발이 있고 1군, 2군이 있잖아요. 2군에서 잘하면 1군 가고 1군 잘하면 선발 가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있거든요. 1군, 2군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1군, 2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중에서 또 잘하는 애들 있으면 올려야죠. 올리고 못하는 애 있으면 다시 1군 내리고. 그런 식으로 보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서 여기는 모르셔도 되겠다. 기준이 미달인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매출은 늘고 있는데 정말 발전 가능성 있겠는데 싶은데도 아까 버진 갤럭틱처럼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도 있어요. 카카오가 지금이나 돈 벌지 옛날에 카카오톡 서비스만 할 때는 계속 적자였겠죠. 뭐 메신저만 제공했지 수익 구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망하네 말 많았다가 게임하면서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하면서 돈 좀 벌고 이러면서 지금 커졌잖아요. 지금은 뭐 카카오 택시로도 돈 벌고 다 돈 벌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눈여겨보고 있죠. 왜냐하면 영업이익 적자가 흑자로만 전환되면 그 뒤로는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5개 기준으로 이제 장기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죠? 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누가 만약에 어떤 종목 좋다고 하면 이 5개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나쁘지 않네. 하나 정도 불만족하지만 나쁘지 않네.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MSCI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신용평가 기업 같은 곳이에요. MSCI라는 신용평가 기업입니다. 모건 스탠리, 뭐 캐피탈 인터내셔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이렇게 서베이 회사, 발표하는 그냥 회사예요. 자, 뭐 우리 공신력 있게 발표합니다. 뭐 이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MSCI도 회사일 거 아니에요. 회사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야 발표를 할 거니까. 그래서 MSCI 같은 회사가 보면 잘 성장합니다. 14, 15, 16, 19로 성장 잘 하고, 순이익도 68, 75, 88, 10 잘 성장하는데, 영업이 정말 잘 성장하거든요. 꾸준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 한번 볼까요? 104 나누기 88 해볼게요. 18%. 이번에는 18% 정도 성장했고요. 요때 한번 볼게요. 884 나누기 755. 17%. 이때도 17% 성장했네요. 그 다음에 요때도 755 나누기 686. 10%. 그러니까 20% 성장이 안 돼서 그냥 후보에 있을 뿐이에요. 후보에 있을 뿐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 괜찮죠. 그럼 이제 선발 갈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대신 그거 봐야 되겠네. 시가총액. 너무 작으면 또 막 휘둘리니까. 시가총액 51조. 시가총액이 좀 아쉽네요. 시가총액만 한 100조 된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고민되죠. 그래도 사도 돼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사도 되는데 엿다 대고 저기 막 외국인들이 장난치진 않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좋은 회사인 건 맞다. 요 정도로도 후보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